자, 여러분, 드디어 2편이 돌아왔습니다. 1편 안 보신 분들은 먼저 보고 오세요. 아크는 2021년 빅아이디어에서 우주산업에서 위성 기반 서비스와 극초음속 비행이 뜰 거라고 했는데요. 전문가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전문가님은 위성 기반 서비스는 위성 인터넷, 위성 관측이 있는데 위성 인터넷은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워낙 잘하고 있어서 다른 경쟁사들은 투자 매력이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스페이스X는 로켓 재활용 능력도 장난 없고 발사체도 가지고 있는 데 비해 아마존이 사용하기로 한 블루 오리진의 뉴 셰퍼드는 2008년이나 2009년 정도의 스페이스X 팔콘 9 수준이랍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와 아마존의 프로젝트 카이퍼는 12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네요. 위성 관측은 1편에서도 말했지만 이미지나 영상을 찍어내는 위성들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정보로 해석할 수 있는 AI 기술이 없으면 별 소용없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이 약해 위성 관측 산업이 성장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즉, 아크가 말한 것만큼 위성 기반 서비스가 잘 나가진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극초음속 비행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극초음속은 마하 5 이상의 속도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만든 전투기 KF-21의 최대 속력이 마하 1.81이라는데요. 마하 5가 얼마나 빠른 건지 감이 좀 오시죠? 아크는 소비자들이 뉴욕에서 일본까지 2-3시간 정도 걸리는 극초음속 비행기는 비용이 10만 달러라도 탈 사람이 많다면서 이 산업이 잘 될 거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님들은 극초음속 비행은 비행기 소음 공해, 연료 부족, 항공기 파손 같은 기술적 문제들도 많고 아직까지 뚜렷한 사업 모델이 없어서 잘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전투기 훈련사들은 기절 안 하려고 버티는 훈련을 엄청 하는데요. 극초음속 비행기는 그 느낌이 이륙 후 12분 동안이나 지속될 거라고 합니다. 극초음속 비행기 탈 때마다 일단 기절하고 시작하는 거죠. 한번 경험해보면 2번은 하기 싫어지지 않을까요? 거기다 코로나 때문에 가상회의가 트렌드가 돼서 고객도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들은 이런 근거들로 언젠가는 극초음속 비행이 가능하겠지만 최소 30에서 50년 후가 될 거라고 합니다. 초음속 항공기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로 에리언과 붐이 있는데 투자했다가 잘못 물리면 30년 존버하셔야 된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결론은 두 전문가님들 모두 아크의 생각처럼 위성 기반 서비스와 극초음속 비행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주 산업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조언을 해줬는데요. 첫 번째는 로켓 발사 회사에 무턱대고 투자하지 말라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로켓 개발을 하고 있지만 뭔가 다른 게 있는 회사만 살아남을 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ABL Space Systems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로켓 발사는 카운트다운 세면서 로켓 발사대에서 쏘는 로켓이잖아요. 근데 ABL Space Systems는 발사장과 통제실을 컨테이너에 넣어 이동시켜 콘크리트 패드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로켓 발사를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사업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사용 가능 로켓에 관심이 많다면 Stoke Space Technologies에 관심을 가져보라네요. 이 회사는 블루 오리진의 2명 전 직원이 만든 회사로 승객과 화물을 궤도에 보내는 재사용 가능 로켓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조언은 투자하려는 회사에 대해 다음에 3가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 사업 모델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 있는가? 둘째, 합리적인 예산으로 결과를 이끌어낼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셋째, 최고 중에 최고, 특히 최초 100명이 최우수 인력으로 구성된 믿을 수 있는 창립팀인가? 회사는 이윤을 추구해야 되고 이윤이 생겨야 투자자도 투자를 합니다. 스페이스X를 예로 들면 재사용 가능 로켓으로 발사 비용을 낮추고 이 기술로 스타링크 프로젝트에 필요한 위성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걸로 위성 인터넷 사업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자사의 F1 비에클을 궤도로 보내는데 약 2억 달러를 썼다고 합니다. Virgin Galactic은 궤도로 보내는데 10억 달러를 썼다니 합리적인 예산으로 결과를 이끌어낸 것도 확인할 수 있네요. 인력은 초기에 나사의 도움을 받아 확보할 수 있었고요. 인력하면 Relativity Space를 빼놓을 수 없죠. 이 회사는 자율로봇 공학과 AI로 가능한 3D 프린터로 된 로켓을 발사하려는 목표를 가진 회사입니다. 전문가님에 의하면 이 회사가 처음 고용한 100명이 비슷한 직장에서 최고였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님들이 좋게 보고 있는 회사들을 이야기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켓랩은 스펙과 합병으로 2021년 2분기에 상장 예정이고요.
상장하면서 확보한 자금 덕분에 현재는 우주산업에서 두 번째로 높은 가치를 가진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미 20회 정도 로켓 발사에 성공했기 때문에 스페이스X 이후 가장 성공적인 로켓 발사 회사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로켓랩은 현재 41억 달러의 기업 가치와 7억 5천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매우 괜찮은 회사이며 상장 후에 여러 회사를 인수합병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게 전문가님의 의견입니다. 이 회사는 우주 인프라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로 작년에 사모펀드 기업인 AE Industrial Partners에 의해 설립됐을 때 ADCO Space, Deep Space Systems, Made in Space, Rockcore 등 회사들을 인수했습니다. 이 기술들을 바탕으로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업을 좋게 보고 있다고 하네요. 바르드는 우주에서 가치가 높은 제품을 제조하려는 비전을 가진 회사입니다. 왜 저번 영상에서 지블란이랑 광섬유를 소개해드렸잖아요. 그걸 만들려고 하는 회사가 바로 바르다 같은 회사인데 2020년에 종잣돈으로 900만 달러를 모았다고 합니다. 악시움 스페이스는 1탄에서 마지막에 기대해달라고 했던 세계 최초로 민간 우주 정거장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016년에 설립한 이후 1억 5천만 달러의 자금을 모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 회사의 경쟁 업체가 아직 없고 누군가 뛰어들더라도 간단히 따라잡을 수 있는 기술력이 아니라 민간 우주 정거장 시장을 완전히 독점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님들은 우주 산업에 대한 투자는 3에서 5년 정도 보고 들어가면 수익성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가 승자가 될 거다, 절대 망할 것 같지 않다 싶으시면 그 주식을 장기간 보유할 것을 권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